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의 농업 강의를 맡은 김성남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북한의 축산업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축산물 소비 수준 등 전반적인 축산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 북한의 축산법을 통해 북한의 축산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에서 축산물 생산 단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존재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북한의 농업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농업 현황을 주요 곡물 생산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북한은 전체적으로 쌀보다는 옥수수가 더 많이 생산되고 있어 남한과 달리 옥수수가 주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요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서부 지역의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지역은 쌀의 생산 비중이 옥수수보다 높지만 동부 지역의 경우 대체로 옥수수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북부 산간 지역의 경우 주로 감자를 생산하여 식량작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북한의 전반적인 곡물 생산량이 부족하여 1인당 곡물 소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인당 곡물 소비량을 남북한 간에 비교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공개하고 있는 전 세계 농업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19년 시점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식품 소비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를 확인해 보면 북한 주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05kg 정도 됐는데 옥수수 소비량은 연간 56kg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비교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쌀의 경우 섭취하기 위해서는 도정을 해야 하고 대체로 도정 후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 도정 전의 7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FAO는 이 비율을 66.7%로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도정 후 쌀의 중량이라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옥수수는 그대로 섭취하지 않고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서 국수 등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는데 이 수치는 1인당 소비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만약 식용과 가공용 모두를 합친 후 쌀에 대해서 66.7%의 환산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북한 주민의 1인당 쌀 소비는 70kg 정도, 옥수수 소비는 73kg 정도로서 옥수수를 약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남한의 경우 같은 논리로 쌀과 옥수수에 대해서 식용과 가공용을 합치고 쌀의 도정 후 환산율을 적용해 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68kg, 옥수수 소비량은 45kg 정도가 됩니다. 통계 수치를 들어서 말씀드리려다 보니 복잡해졌는데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FAO와 달리 한국통계당국은 쌀 생산 통계를 잡을 때 도정 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도정 전을 조국 기준, 도정 후를 전국 기준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혹시 한국의 쌀 생산한 수치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FAO에서 집계된 수치가 왜 다른지에 대해 의아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쌀과 옥수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경우 쌀은 70kg, 옥수수는 73kg 정도를 소비하는 데 비해 남한의 경우에는 쌀과 옥수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각각 68kg, 45kg으로서 북한 주민이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북한의 여러 제약 조건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은 남한보다 낮지만 경지 면적이 남한보다 넓고 무엇보다 인구가 남한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지 면적은 2019년 기준으로 191만 헥타르입니다. 남한의 경지 면적은 158만 헥타르로서 북한의 농경지가 남한보다 약 20% 정도 더 많습니다. 물론 농경지의 구성비를 보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논이 북한에는 30%에 불과한 반면 남한에는 논이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2%가량 차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부양해야 할 인구수가 남한이 훨씬 많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남한의 총 인구는 5,178명가량 되는 데 비해 북한은 이의 절반 정도인
2,525만 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경지 면적이 넓어서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쌀과 옥수수의 생산량을 합치면 남한의 쌀 생산량과 비슷한 규모이지만 1인당 소비량은 남한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1인당 곡물 소비만 보면 결코 남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FAO는 북한을 식량 위기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IT 다음으로 주민들의 영양 부족 상태가 심각한 나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는 남북한 주민들의 육류와 수산물 소비 수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농업 중 축산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육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한 주민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연간 육류 소비량은 84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육류 소비 통계의 경우에도 국가 전체의 고기 생산량 통계를 잡을 때 뼈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2019년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소고기 13kg, 돼지고기 28kg, 닭고기 14.8kg으로 도합 55.8kg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84kg은 FAO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인데 여기에는 내장 및 기타 고기도 포함되어 있어서 수치에 차이가 있지만 상당한 차이는 뼈를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북한과의 비교가 목적이기 때문에 FAO에서 발표한 두 지역의 수치를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한 주민의 경우 연간 육류 섭취량이 연간 84kg인데 비해 북한 주민의 경우 2의 6분의 1에 불과한 14kg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섭취하는 고기의 구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대체로 전체 육류의 절반 정도는 돼지고기로 나머지 4분의 1은 각각 닭고기, 소고기 순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식용 내장의 소비도 상당 부분 존재하지만 그 외 육류는 거의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주민들의 경우 전체 육류 소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육류입니다. 기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으로 취급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주로 섭취하는 것은 바로 토끼고기입니다. 북한 당국은 축산을 위한 곡물 사료가 부족해지면서 들판의 풀로 기를 수 있는 이른바 풀 먹는 집증승의 사육을 장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토끼를 기르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현재 북한 주민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는 토끼고기가 된 것입니다. 토끼고기 외에 돼지고기가 전체 육류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가금육이라고 분류된 닭고기, 오리고기는 10%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소고기의 경우 거의 소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소는 대부분 농작업을 할 때의 축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달걀이나 우유와 같은 낙농품을 비교해 보더라도 북한 주민의 소비 수준이 훨씬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한 주민은 연간 12kg 정도의 달걀을 소비하는 반면에 북한 주민은 4kg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우유의 경우, 남한의 경우 현재는 과거보다 선호도가 감소하여 2019년 기준으로 8.6kg을 소비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은 3kg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산물 및 낙농품에서 북한 주민의 소비 수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양 섭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남한의 곡물 소비 수준이 북한보다 낮다고 하였는데 사실 남한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아 대중적인 소비 수준도 소득에 따라서 고급화된 결과 과거와 달리 곡물보다는 육류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육류 섭취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매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육류 소비 수준이 호전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 주민의 고기 섭취 빈도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고기를 섭취한다라는 응답은 2012년에 3.2%에서 2020년
10.1%,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라는 응답도 동기간 21.6%에서 44%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직후, 즉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전인 2010년대 전반에는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이 화랑을 맞이하면서 외화 수입이 증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일부 계층에 한정된 이야기이겠지만 북한 주민의 식생활도 과거와는 달리 고급화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사실을 보면 북한 주민의 영양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곡물의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육류, 낙농품 등 축산물 생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옥수수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이미 북한 주민은 남한에 비해 적지 않은 곡물을 섭취하고 있으며 향후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서면서 북한 주민의 소득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면 남한의 변화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점차 육류와 낙농품 소비를 늘려나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산업은 남북 간 농업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축산업을 진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주민의 육류 소비 수준을 통해서 북한의 축산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서 축산업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축산업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기 위해 서두의 남북한 간 곡물 소비 수준의 차이 여부를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 축산업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